쿠팡에 대한 지금 상설특검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쿠팡 관계자에 관련해 갖고 근로자 퇴직급여법 위반에 관련해 갖고 불구속 기소하는 것까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미중 검사가 이와 관련해서 국회에서 위증을 했다는 혐의로 지금 2월 4일 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위증 고발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건 수사 진행 사항 저희도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는 않고요. 다만 그 당시 쿠팡 관련해 갖고 퇴직금 그 부지급에 관련된 검찰 내부의 처분과 관련해 갖고 부천 지정의 검사 지청장이라든가 또 부장 검사의 증거 보고 누락이라든가 또는 그 담당 수사 검사의 의견을 배제한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서는 지금 상설 특검에서 수사를 시작해 갖고 2번 정도 좀 소환 조사를 했습니다. 네, 어미중 검사 3인 성호라고 하지요. 한명숙 전 총리님에 대한 모해 위증 사건을 직접적으로 범행했던 자인데 공소시효 만료로 그때는 피해 갔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이 쿠팡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가 결국에는 처벌을 받게 되는 그런 지금 상황인데요. 저는 이거는 사필 규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검사들에 의한 어미중 같은 검사들에 의한 저는 법 왜곡죄 신설에 따른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법 왜곡죄가 없으니까 직권남용죄로밖에는 처벌할 수 없고 5년 이하의 징역이기 때문에 공소시효 7년, 검사 생활 하다 보면 7년 금방 지나가죠. 그럼 결국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도 안 받고 그런 검사가 퇴직해서 그 거대 로펌에 가서 돈을 버는 이러한 구조는 국민들께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으리라고 봅니다.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법사위에서 논의 중에 있는데요. 어쨌든 그 수사기관이 권한을 남용해 갖고 증거를 인멸한다든가 조작한다든가 또는 진술을 왜곡시키는 그러한 행위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돼야 된다고 하는 그 입법 취지는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안에 관련해서는 법원행정처에서 다른 의견을 내고 있는데 현재 그 법사위에서 좀 논의되고 있고 저희들도 법안의 필요성과 다만 구속 요건을 좀 엄격하게 해야 될 그런 필요성들 이런 부분들의 의견을 제시한 바는 있습니다. 네. 예컨대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했다라든가 또 사건에 대한 증거를 인멸했다든가 은닉했다든가 또 위조 변조했다라든가 또 폭행, 협박, 위계 등 위법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등등의 명백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 왜곡죄를 통해서 징역 10년 이하든 혹은 징역 1년 이상이든 엄정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또 수사기관에 어떤 권한을 남용한 그 의도적인 증거 왜곡 또는 진술 왜곡 또는 조작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좀 처벌돼야 된다고 하는데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께서 또 탄식에 나온 그 수사 결과가 있었는데요. MBK 경영진 구속영장에 대해서 4명 모두 다 기각되는 저는 정말 초유의 사태가 이루어졌고 이 구속 청구 사유가 뭔지도 장관님 알고 계시죠? 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전자적인 방법에 의한 그 사체 발행 과정에 있어서 내용을 속인 점들 몇 가지 점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MBK 홈플러스가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하기 그 직전 한 달 사이에 단기 채권을 1,000억 원을 발행하고 또 그 10일 전에는 은행으로부터 750억 원의 한도 대출을 모두 다 소진을 해버리고 또 2월 25일에는 신용등급 강등 예비 평정 판정 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820억 규모의 ABS TV를 또 발행을 하고 그다음에 전단체 피해자들한테 그만한 상당의 피해를 입혔다는 건데요. 사실은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건 4천억인데 영장 청구는 1,100억만 됐더라고요. 그건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수사의 정확한 내용은 저희들이 알지는 못합니다. 다만 제가 지난해 그 취임 직후부터 그 다중 그 피해 범죄에 관련해서 검찰에서 보다 엄중하게 신속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를 했습니다. 중앙지검의 해당 부서에서도 최선을 다해 수사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법원의 판단이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법원의 영장 판단에 대해서 제가 다른 평가를 하기는 좀 적절치는 않지만 이 사건의 피해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 피해자들이 있고 예측 불안할 정도로 좀 확대되고 있는데 그런 점과 관련해서 지금 MBK 관련자들의 행태라든가 또는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들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좀 법원에서
그 어떤 피의자들의 방어권의 어떤 구속의 사유 필요성과 피의자들의 방어의 필요성을 갖다 비교해 봤을 때 방어의 필요성이 더 많다. 이렇다고 본 것은 좀 매우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MBK 관련된 그 피의자들이 구속영장 실질 심문을 받음에 있어서 판사 앞에서는 자기들이 구속되면 임금 지급이라든가 또 그 입점업체에 대한 뭐 상품 대금 이것이 어려워진다라는 것을 호소해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또 원인 중에 이유 중에 하나로 알고 그렇습니다. 있는데, 근데 이들이 기각되자마자 나와서 한 짓이 뭔지 아십니까? 뭐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일단은 임금 지급 안 했고요. 네, 뭐 지금 그다음에 7개 점포를 폐점하겠다고 하고 있고요. 올해 안에 2개를 더 폐점하겠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DIP 대출식으로 모집을 해서 자기들은 1,000억을 대대 산업은행이 1,000억을 대고 또 메리츠증권 근저당권자한테 1,000억을 대라고 하는데 본인들이 내겠다고 하는 1,000억은 원래 2,000억에서부터도 줄어들었고 또 그 1,000억도 남들이 낸 거에 대한 보증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기 출연이 없습니다. 뭐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건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고 어쨌든 추후에 좀 더 면밀하게 더 조사를 해갖고 어떤 피해 복구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만히 두실 겁니까? 뭐 어쨌든 이게 수사 최종적으로는 뭐 피의자들이 기소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서 기소가 아니라 저는 영장 재청구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구체적인 수사 과정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다만 최선을 다해갖고 당사자들이 피해 복구에 나설 수 있도록 저희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국회에서 증언감정법 위반으로 위증으로 고발한 사건들에 지금 수사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결과를 빨리 알려달라고 하는데 우리 정무위에서 김병주 회장 등등에 대해서 위증죄로 고발을 했습니다. 네. 물론 이것은 아마 경찰에서 국수본에서 수사를 하나요? 지금 검찰에 고발돼 있지만 다 이건 경찰로 증감법이니까 검찰이겠네요. 근데 대개 지금 대부분의 사건들을 경찰로 지금 이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회에서의 위증 사건은 검찰에서 수사를 해야 되고 2개월 이내에 결과를 통지하도록 국회 증감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는 장관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될 사안이라고 그렇게 하도록 보입니다. 하겠습니다. 네.